혹시 전자레인지를 열 때마다 퍼지는 이상한 냄새와 끈적한 기름때에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주방은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웃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인데 지저분한 전자레인지는 그 모든 기쁨을 앗아가죠.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아온 이승호입니다. AI 전문가이자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지난 세월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주방을 새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고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7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떡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전자레인지 안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이상해요 라며 밥상에서 고개를 돌렸다고 해요. 할머니는 락스와 강한 세제를 사용해 닦아보셨지만 톡한 냄새에 눈물이 나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어요. 심지어 세제를 잘못 뿌리는 바람에 전자레인지가 망가지고 말았죠. 할머니는 가족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꼭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할머니의 주방은 다시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며 밥그릇을 싹싹 비우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이런 순간 한 번쯤 겪으셨을 거예요. 전자레인지 하나로 주방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품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단 5분만 투자하면 전자레인지를 새 것처럼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에도 친화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다시 가족의 웃음으로 채워질 거예요. 자, 이 비법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함께 건강한 주방을 만들어 보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전자레인지 청소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전자레인지를 열 때 호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와 끈적한 기름때 때문에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진 적 있으신가요? 주방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나누고 추억을 쌓는 소중한 공간인데 이런 작은 문제가 그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있죠.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전자레인지 안에 오염과 악취가 왜 이렇게 단단히 달라붙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불쾌한 냄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자레인지는 밀폐된 공간이라 음식물이 튀거나 증기가 벽면에 달라붙기 정말 쉬워요. 특히 기름때는 뜨거운 열에 노출되면서 단단히 굳어지죠. 이게 쌓이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놀랍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되지 않은 전자레인지 내부는 대장균이 번식할 확률이 30%나 높다고 해요. 대장균이 번식하면 음식의 냄새가 배고 심하면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전자레인지로 데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배탈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집 주방에서 일어나길 원하시진 않으시죠? 제 환자였던 72세의 김민재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전자레인지로 밥이나 반찬을 데우시며 손주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자레인지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 밥 이상해요 라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다고 해요. 진료실에서 어르신의 전자레인지를 살펴보니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가 쌓여 곰팡이까지 생긴 상태였죠. 어르신은 그냥 바빠서 대충 닦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당황하셨어요. 사실 김 어르신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전자레인지 청소를 미루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를 청소할 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락스 같은 강한 세제를 뿌리거나 전자레인지가 뜨거울 때 키친타월로 대충 닦는 경우가 많죠. 락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유해가스를 뿜어내 폐를 자극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락스를 잘못 사용한 가정의 20%가 호흡기 문제를 겪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미숙 할머니도 락스로 전자레인지를 닦다가 눈이 따갑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깨끗하게 하려던 게 오히려 가족에게 해가 될 줄 몰랐다며 안타까워하셨죠. 또 뜨거운 상태에서 닦으면 화상 위험은 물론 전자레인지 표면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쉽게 피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 청소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이건 단순히 주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게다가 잘못된 청소법은 전자레인지 수명을 단축시키고 비싼 수리비를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답니다.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찾은 비법은 약품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전자레인지를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자레인지를 청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비법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전자레인지를 깨끗하게 만들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적 있으신가요? 주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했는데 잘못된 방법 때문에 시간도 돈도 낭비하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친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전자레인지 청소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흔한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왜 이런 실수가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주방을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자주 하는 실수는 락스나 강한 세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강한 세제면 더 깨끗해지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자레인지는 밀폐된 공간이라 락스 같은 세제를 사용하면 유해가스가 발생해요. 이 가스는 폐를 자극하고 심하면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락스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한 가정의 25%가 기침이나 눈 따가움 같은 증상을 겪었다고 해요. 제 환자 중 70세 윤순자 할머니도 락스로 전자레인지를 닦다가 숨이 답답해지셔서 병원을 찾으셨어요. 할머니는 깨끗하게 하려던 게 오히려 몸을 아프게 할 줄 몰랐다며 한숨을 쉬셨죠. 여러분, 락스는 절대 전자레인지 청소에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함께 섞는 거예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라면 천연 재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화학적으로 만나면 중화 반응을 일으켜 거품만 부글부글 나고 정작 청소 효과는 거의 없어져요. 오히려 시간과 재료만 낭비하게 되죠. 제 환자 68세 최영미 할머니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전자레인지를 닦으셨는데 기름때는 그대로고 주방만 거품 냄새로 가득 찼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내가 화학 실험이라도 한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흔한 실수는 전자레인지가 뜨거울 때 키친타월로 닦는 거예요. 음식을 데운 직후 뜨거운 상태에서 서둘러 닦으려다 보면 화상 위험이 커요. 게다가 뜨거운 표면에 키친타월을 문지르면 전자레인지 내부 코팅이 손상될 수 있죠. 제 환자 65세 이정희 할머니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이정희 할머니는 손주들 간식을 빨리 준비하려다 뜨거운 전자레인지를 닦다가 손목에 화상을 입으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세제를 직접 뿌리셨다가 전자레인지 회로가 망가져 비싼 수리비를 내셨죠. 할머니는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후회하셨어요.
이런 실수는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저지를 수 있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세제를 뿌리고 대충 닦은 뒤 정기적인 청소를 소홀히 하세요. 전자레인지를 한번 대충 닦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기름때와 찌꺼기가 점점 굳어져 나중에는 더 제거하기 어려워져요. 제 환자 71세 박동수 어르신은 한 달에 한 번 닦으면 되겠지라며 청소를 미루셨다가 결국 전자레인지 안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걸 발견하셨어요. 어르신은 손주들 밥을 데우는데 이런 걸 먹였다니 미안하다며 자책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실수는 간단한 지식과 습관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 청소는 단순히 주방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상이에요. 잘못된 방법은 건강을 해치고 기기 수명을 줄이며 심지어 비싼 수리비를 부를 수도 있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이런 문제들을 쉽게 피하고 주방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과 최신 연구를 통해 찾은 비법은 약품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전자레인지를 새 것처럼 만드는 방법이에요. 궁금하시죠? 어떤 방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그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앞서 전자레인지 청소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청소 비법을 하나씩 공개할게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이승호입니다. 오늘 이 비법들은 약품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주방을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게다가 환경에도 친화적이라 가족 건강은 물론 지구까지 지킬 수 있죠. 이 간단한 방법들로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비법은 식초와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유리나 세라믹 용기에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3-5분 돌리세요. 그러면 뜨거운 증기가 전자레인지 안에 기름때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식초의 산성은 살균과 탈취 효과까지 있어서 기키한 냄새를 싹 없애주죠. 연구에 따르면 식초기는 전자레인지 내부 세균을 99%까지 제거한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제 환자 69세 이영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신 뒤 전자레인지 문을 열 때마다 상쾌한 향이 나니까 요리가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매일 따뜻한 밥을 데워주시는데 이제 냄새 걱정 없이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있는 식초 한 컵으로 오늘 저녁 당장 시작해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비법은 레몬이나 귤 껍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주방에 상쾌한 향기를 더하는 마법 같은 방법이에요. 레몬 반쪽이나 귤 껍질 몇 조각을 물 한 컵에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3분 정도 돌리세요. 그러면 레몬이나 귤에 들어있는 천연 오일이 증기와 함께 퍼지면서 전자레인지 안을 깨끗하게 만들고 주방에 은은한 과일 향이 가득해집니다. 제 환자 70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손주들이 집에 올 때마다 전자레인지로 간식을 데우셨는데 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좀 이상해요 라고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레몬 비법을 알려드렸죠. 한 달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 집 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이 밥그릇을 싹싹싹 비우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의 주방이 다시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 찼답니다. 여러분도 집에 굴러다니는 레몬이나 귤 껍질로 이 비법을 시도해보세요. 주방이 카페처럼 상쾌해질 거예요. 세 번째 비법은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베이킹소다는 가벼운 기름때를 제거하고 습기를 흡수해서 곰팡이를 예방하는 데 탁월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젖은 행주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린 뒤 전자레인지 내부를 부드럽게 닦아보세요. 특히 모서리나 기름때가 끼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문지르면 좋아요. 베이킹소다는 화학세제처럼 독하지 않아서 손 피부도 보호해주죠. 제 환자 73세 김순자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전자레인지를 청소한 뒤 예전엔 세제를 쓰면 손이 따끔거렸는데 이젠 손도 편하고 전자레인지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김 어르신은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며 베이킹소다로 전자레인지를 닦는 게 습관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은 약국에 갈 필요도 비싼 세제를 살 필요도 없어요. 집에 있는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후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환기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청소한 뒤 문을 50분 정도 열어둬서 내부를 완전히 말리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곰팡이와 냄새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습기가 남아있는 전자레인지 내부는 곰팡이가 자랄 확률이 40% 더 높다고 해요. 제 환자 66세 박미영 할머니는 예전에 청소 후 문을 바로 닫으셨다가 곰팡이 냄새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 환기 비법을 알려드린 뒤로는 전자레인지가 늘 뽀송뽀송하고 깨끗하다며 좋아하셨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주방이 훨씬 쾌적해질 수 있죠. 여러분, 이 4가지 비법, 식초증기, 레몬이나 귤 껍질, 베이킹소다, 그리고 환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게다가 화학세제를 쓰지 않아 가족 건강에도 안전하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죠.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이 비법들을 넘어 전자레인지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제 선택법은 뭘까요? 다음 파트에서 세제를 똑똑하게 고르고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전자레인지 청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는 약품 없이도 효과적인 천연 청소 비법들을 알아봤죠. 하지만 가끔은 세제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어떤 세제를 골라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세제를 잘못 선택하면 주방이 더 지저분해지거나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세제를 똑똑하게 선택하는 황금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을 알면 여러분의 주방이 더 안전하고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세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중성세제입니다. 이건 가벼운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방세제를 생각해 보세요. 전자레인지 내부를 닦을 때 중성세제를 살짝 묻힌 행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 기름때가 쉽게 떨어지고 기기에도 무리가 가지 않죠. 연구에 따르면 중성세제는 전자레인지 같은 민감한 가전제품을 청소할 때 표면 손상을 80% 줄인다고 해요. 제 환자 68세 정옥순 할머니는 예전에 강한 세제를 쓰다가 전자레인지 문이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셨는데 중성세제로 바꾼 뒤로는 전자레인지가 새 것처럼 반짝인다며 기뻐하셨어요. 중성세제는 집에 이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오늘 저녁 바로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두 번째는 강알칼리 세제예요. 이건 가스레인지나 후드처럼 오래 justify, 오래된 단단한 기름때를 제거할 때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전자레인지 내부에는 너무 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강알칼리 세제는 기름 분자를 강하게 분해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극적인 냄새를 유발할 수 있어요. 제 환자 71세 최만수 어르신은 가스레인지 청소에 강알칼리 세제를 썼다가 그 냄새가 전자레인지로 퍼져 음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전자레인지에는 중성세제를, 가스레인지에는 강알칼리 세제를 따로 쓰라고 알려드렸죠. 그 뒤로 어르신의 주방은 늘 깨끗하고
냄새 없이 유지되고 있답니다. 세 번째는 약산성 세제입니다. 이건 화장실의 석회나 녹 제거에 최적화된 세제예요. 예를 들어 세면대나 욕조에 낀 물때를 제거할 때 약산성 세제가 딱이죠. 하지만 전자레인지에는 필요 이상으로 강할 수 있으니 꼭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해요. 약산성 세제는 산성이지만 너무 강하지 않아 피부 자극도 적은 편이에요. 제 환자 66세 박영미 할머니는 화장실 청소에 약산성 세제를 쓰시다가 실수로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세제마다 쓰는 곳이 다르다는 걸 몰랐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세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생분해성 효소 세제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 선택이에요. 이 세제는 유기물을 분해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죠. 특히 전자레인지처럼 음식 찌꺼기가 많은 곳에서 효과를 발휘해요. 효소 세제는 화학 성분이 적어 환경에도 좋고 피부에도 부드럽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분해성 세제는 화학 세제보다 환경오염을 70% 줄인다고 해요. 제 환자 69세 김혜자 할머니는 효소 세제로 전자레인지를 청소한 뒤 주방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뿌듯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우리 집은 지구를 지키는 주방이라며 자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황금 원칙이 있어요. 바로 산성과 알칼리성 세제를 절대 섞지 않는 겁니다. 이 둘을 섞으면 화학 반응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전자레인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절대 락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락스는 강한 살균 효과가 있지만 밀폐된 곳에서 쓰면 폐를 자극하고 심하면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죠. 제 환자 67세 윤미경 할머니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윤 할머니는 락스로 전자레인지를 닦다가 기침과 어지럼증을 겪으셨어요. 진료실에 오셔서 깨끗하려던 게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질 뻔했다며 한숨을 쉬셨죠. 다행히 제가 중성세제와 천연 비법을 알려드렸더니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시고 이제는 주방에서 자신감 있게 요리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세제를 똑똑하게 선택하는 건 주방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이에요. 중성세제로 가볍게, 강알칼리 세제로 단단한 기름때를, 약산성 세제로 물때를, 그리고 효소 세제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 되죠.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전자레인지 청소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이 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다음 파트에서 세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세제를 똑똑하게 선택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번엔 그 세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이고 안전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주방을 깨끗하게 만들려다 오히려 전자레인지를 망치거나 시간을 낭비한 적 있으시죠?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세제를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간단한 요령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전자레인지 청소가 훨씬 쉬워지고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답니다. 게다가 이 습관들은 5분이면 충분할 정도로 간단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요령은 세제를 직접 뿌리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 안에 세제를 바로 뿌리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세제가 전자레인지의 회로에 스며들면 기기가 고장날 수 있죠. 대신 중성 세제를 소량물에 희석한 뒤 행주에 묻혀 부드럽게 닦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회로 손상을 막고 기름때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세제를 직접 뿌리는 대신 행주에 묻혀 닦으면 전자레인지의 수명을 3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72세 이순자 할머니는 예전에 세제를 뿌리고 닦다가 전자레인지가 고장나서 큰 비용을 들이셨죠. 하지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뒤로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늘 새 것처럼 깨끗하다며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간식을 데울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제를 뿌리지 말고 행주에 묻혀 닦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두 번째 요령은 뜨거운 물에 적신 행주를 사용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은 기름때를 부드럽게 녹여줘서 청소가 훨씬 쉬워져요. 방법은 간단해요. 물을 40, 5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운 뒤 행주를 적셔 짜서 전자레인지 내부를 닦아보세요. 특히 기름때가 심한 부분은 살짝 힘을 줘서 문지르면 좋아요. 뜨거운 물은 기름때를 분해하는 데 탁월해서 세제 사용량도 줄일 수 있죠. 제 환자 70세 김영우 어르신은 예전에 찬물로만 닦으시다가 기름때가 잘 안 지워져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뜨거운 물에 적신 행주로 바꾼 뒤로는 청소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며 기뻐하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매주 토요일 아침 차 한 잔 마시며 전자레인지를 닦는 게 일상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시간도 절약되고 손도 덜 피곤하답니다. 세 번째로, 청소 후에는 반드시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세요. 전자레인지 안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습기가 남은 전자레인지는 곰팡이 번식 위험이 40% 높다고 해요. 곰팡이는 냄새를 유발하고 음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마른 행주로 내부를 꼼꼼히 닦고 문을 50분 열어둬서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제 환자 74세 강동수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강 어르신은 예전에 세제를 뿌리고 대충 닦은 뒤 물기를 남겨두셨다가 전자레인지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기기가 고장나서 새로 사야 했죠. 어르신은 그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돈을 아꼈을 텐데 라며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뒤로는 매주 5분씩 청소하며 이제 전자레인지가 새 것처럼 깨끗하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이 작은 습관이 전자레인지 수명을 늘리고 주방을 쾌적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 세 가지 요령, 세제를 직접 뿌리지 않기, 뜨거운 물에 적신 행주 사용하기, 물기 닦아내기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전자레인지가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제 환자 67세 박미옥 할머니도 이 방법을 따라 한 달 만에 주방에서 요리하는 게 훨씬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이 집에 올 때마다 깨끗한 전자레인지로 간식을 데워주시며 이제 냄새 걱정 없이 아이들이 밥을 잘 먹는다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하답니다. 여러분, 이 요령들만 잘 지키면 전자레인지 청소가 훨씬 쉬워지고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세제와 천연 비법을 넘어 최신 친환경 청소법이 있어요. 미생물과 효소의 힘을 활용하면 주방을 더 깨끗하고 지구까지 지킬 수 있죠.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이 놀라운 친환경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주방 청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천연 재료와 세제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최신 트렌드인 친환경 청소법, 바로 미생물과 효소의 힘을 소개할게요. 이 방법은 단순히 주방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 넘어 환경을 지키고 가족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에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이승호입니다. 이 친환경 비법을 알면 여러분의 주방이 더 상쾌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바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볼게요. 먼저 미생물과 효소 청소법이 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유익한 미생물은 기름때나 음식 찌꺼기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냄새와 오염을 없애주는 자연의 청소부예요. 특히 효소 세제는 주방 싱크대나 하수구에 쌓인 기름때를 분해하는데 정말 탁월하죠. 이 방법은 화학세제와 달리 독한 성분이 없어서 피부에도 부드럽고 하수구로 흘러가도 환경을 덜 해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효소 세제는 화학 세제보다 환경 오염을 70%나 줄인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깨끗한 주방을 만드는 걸 넘어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기도 하죠. 집에서 효소 세제를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백식초, 설탕, 그리고 귤 껍질이나 사과 껍질 등 과일 껍질을 준비하세요. 이 재료들을 유리병에 넣고 백식초 1컵, 설탕 13컵, 과일 껍질 1줌을 섞은 뒤 물을 부어 2주 정도 따뜻한 곳에서 발효시키면 됩니다. 발효가 잘 되도록 가끔 병을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든 효소 세제는 전자레인지뿐 아니라 싱크대, 하수구 청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 환자 69세 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할머니는 하수구에서 나는 키키한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 효소 세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하수구 냄새가 싹 사라지고 전자레인지 청소도 훨씬 쉬워졌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심지어 손주들이 할머니 집 주방이 카페처럼 깨끗해요라고 말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주방이 새로워졌답니다. 효소 세제의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발효된 효소 세제에 레몬이나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상쾌한 향이 더해져 주방이 더 쾌적해집니다. 레몬 오일은 자연스러운 살균 효과가 있고 유칼립투스는 상쾌한 허브 향으로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죠. 제 환자 71세 박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도한 뒤 전자레인지에서 레몬 향이 나니까 요리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주방에서 간식을 만들 때 그 향기 덕분에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남은 귤 껍질이나 레몬으로 이 비법을 시도해보세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방이 카페처럼 변신할 거예요. 이 효소 세제의 또 다른 장점은 다용도라는 점이에요. 전자레인지뿐 아니라 오븐, 가스레인지, 심지어 욕실 타일 청소에도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싱크대에 낀 기름때나 하수구 냄새를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제 환자 67세 이순옥 할머니는 효소 세제로 주방 전체를 관리한 뒤 집에서 만든 세제로 이렇게 깨끗해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과일 껍질을 모아 효소 세제를 만드는 게 취미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돈도 절약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비법이죠. 여러분, 이 미생물과 효소 청소법은 단순히 주방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 넘어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에요. 게다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죠. 이 비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즐거워질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이 효소 세제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은 뭘까요? 다음 파트에서 효소 세제 사용법과 더 많은 친환경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친환경 청소의 매력에 푹 빠지셨죠? 앞서 미생물과 효소 세제를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 이번엔 이 세제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놓을 거예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이승호입니다. 이 효소 세제 활용법을 알면 전자레인지는 물론이고 주방 전체가 카페처럼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지킬 수 있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팁은 효소 세제 원액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집에서 만든 효소 세제는 원액 상태로 강력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물과 1:10 비율로 희석하면 적당한 농도가 되죠. 예를 들어 물 1리터에 효소 세제 100ml를 섞어서 스프레이 병에 넣어 사용해 보세요. 이 희석된 세제를 행주에 묻혀 전자레인지 내부를 닦으면 기름때와 냄새가 쉽게 제거돼요. 연구에 따르면
효소 세제를 적절히 희석하면 청소 효율이 50% 더 높아진다고 해요. 제 환자 70세 김옥희 할머니는 처음엔 원액을 그대로 썼다가 냄새가 너무 강해서 놀라셨죠. 하지만 제가 희석법을 알려드린 뒤로는 전자레인지가 뽀송뽀송하고 손도 편하다며 좋아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 간식을 데울 때마다 주방이 깨끗하니 마음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스프레이병 하나 준비해서 이 비법을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 팁은 수돗물 대신 생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효소 세제는 유익한 미생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가 미생물 활성을 방해할 수 있어요. 생수를 사용하면 미생물이 더 잘 활동해서 청소 효과가 높아지죠. 예를 들어 생수 1리터에 효소 세제를 희석해서 전자레인지나 싱크대를 닦아보세요. 특히 하수구 냄새를 없애고 싶을 때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 환자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하수구 청소에 수돗물을 쓰셨다가 효과가 덜했는데 생수로 바꾼 뒤 주방에서 나는 냄새가 싹 사라졌다며 놀라워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이 할머니 집은 늘 좋은 냄새가 나요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생수는 집에 있는 생수병 하나면 충분하니 이 팁도 쉽게 따라할 수 있죠. 세 번째로 효소 세제를 발효시킬 때 따뜻한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미생물은 25-30도 정도의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잘 활동하거든요. 예를 들어 효소 세제를 만들 때 유리병을 주방 창가나 따뜻한 방에 두고 일주일에 한두 번 살짝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효가 잘 돼서 세제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제 환자 71세 황영철 어르신은 처음엔 효소 세제를 찬 곳에 보관하셨다가 발효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제가 따뜻한 곳에 두라고 알려드린 뒤로는 이제 집에서 만든 세제로 주방이 카페처럼 깨끗해졌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황 어르신은 손주들과 함께 효소 세제를 만들며 지구를 지키는 일을 같이 배운다고 자랑하셨죠. 이 간단한 보관 팁만 기억하면 효소 세제의 힘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답니다. 이 효소 세제는 전자레인지뿐 아니라 주방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오븐 안의 기름때, 싱크대에 낀 찌꺼기, 심지어 하수구 냄새까지 제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오븐 청소할 때 희석한 효소 세제를 뿌리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닦으면 기름때가 쉽게 떨어져요. 제 환자 66세 이영미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오븐과 전자레인지를 관리한 뒤 집에서 만든 세제로 이렇게 깨끗해질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매주 가족과 함께 효소 세제를 만들어 쓰는 게 즐거운 일상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효소 세제를 다용도로 사용하면 화학세제 사용량을 60%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돈도 절약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죠. 여러분, 이 효소 세제 활용 팁, 희석해서 쓰기, 생수 사용하기, 따뜻한 곳에 보관하기에는 정말 간단하지만 주방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이 방법들은 화학세제 없이도 강력한 청소 효과를 내고 가족의 건강과 환경까지 지킬 수 있죠. 단 2주만 이 비법을 시도해보시면 주방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이 비법들을 넘어 주방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뭘까요? 다음 파트에서 정기적인 청소 루틴과 주방을 쾌적하게 만드는 비결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레인지를 새 것처럼 만드는 천연 비법과 세제 사용법, 그리고 친환경 효소 세제의 힘까지 알아봤죠. 하지만 이 모든 비법이 빛을 발하려면 꾸준한 습관이 뒷받침돼야 해요. 주방은 단순히 요리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따뜻한 추억이 시작되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주방을 늘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단 5분이면 충분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습관은 전자레인지를 주 1회 5분씩 청소하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청소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 일요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며 전자레인지를 닦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앞서 배운 식초 증기나 베이킹소다 방법을 활용하면 5분이면 충분히 깨끗해져요.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정기적으로 전자레인지를 청소하면 곰팡이 발생 확률이 50% 줄어든다고 해요. 제 환자 68세 김영순 할머니는 예전에 전자레인지를 한 달에 한 번 닦으셨다가 냄새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주 1회 청소 습관을 추천드린 뒤로는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 손주들 밥을 태울 때 마음이 편하다고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아침 이 시간을 손주들과의 대화 시간으로 만들며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냉장고 문에 일요일 전자레인지 청소라고 메모해 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가스레인지를 요리 후 바로 행주로 닦는 겁니다. 요리 직후 기름때가 굳기 전에 닦으면 훨씬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뜨거운 물에 적신 행주에 중성세제를 살짝 묻혀 닦은 뒤 마른 행주로 물기를 제거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때가 쌓이지 않아 주방이 늘 깔끔해요. 제 환자 70세의 박정희 어르신은 예전에 요리 후 청소를 미루셨다가 가스레인지에 기름때가 굳어서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이 습관을 들인 뒤로는 요리 후 2분만 투자하니 주방이 항상 깨끗하다며 기뻐하셨어요. 어르신은 손주들이 할머니 주방은 늘 반짝거린다고 말할 때마다 뿌듯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요리 후 바로 행주를 잡는 습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습관은 냉장고에 베이킹소다나 활성탄을 두어 냄새를 잡는 겁니다. 냉장고는 주방의 심장 같은 곳이죠. 음식 냄새가 섞이면 전자레인지로 데운 음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작은 그릇에 베이킹소다를 담아 냉장고 선반에 두거나 활성탄 팩을 놓아보세요. 베이킹소다는 냄새와 습기를 흡수하고 활성탄은 강한 냄새를 잡는 데 탁월하죠.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 베이킹소다를 두면 냄새 발생이 60% 줄어든다고 해요. 제 환자 66세 우순자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나는 김치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하지만 베이킹소다를 두신 뒤로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상쾌하다며 좋아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은 돈도 거의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후에는 손 피부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제나 뜨거운 물을 자주 사용하면 손이 건조해질 수 있죠. 청소가 끝난 뒤 바셀린이나 핸드크림을 발라 손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특히 천연 성분이 든 크림은 피부 자극도 적고 장기적으로 손 건강을 지켜줍니다. 제 환자 69세 이영자 할머니는 청소 후 손이 거칠어져 고민이셨는데 바셀린을 바르는 습관을 들인 뒤 손이 부드러워지니 요리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간식을 만들 때마다 할머니 손이 이렇게 부드러운 건 비밀이라며 웃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은 습관이 주방에서의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습관, 주일에 전자레인지 청소, 요리 후 가스레인지 닦기, 냉장고에 베이킹소다 두기, 손 피부 보호하기는 정말 간단하지만 주방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이 습관들은 단 5분이면 충분하고 가족의 건강과 주방의 쾌적함을 지켜줍니다. 오순자 할머니처럼 이 습관을 한 달만 실천해 보시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깨끗한 주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비법을 하나로 묶어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다음 파트에서 여러분의 주방을 따뜻한 추억의 공간으로 만드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여정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레인지를 새 것처럼 만드는 비법들을 하나씩 배워봤죠.
식초와 레몬의 상쾌한 힘, 효소 세제의 친환경적인 마법, 그리고 주방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습관까지. 이 모든 비법들은 단순히 주방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방은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웃음을 나누며 따뜻한 추억을 쌓는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이승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비법들이 주방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바꿔줄 거라 믿습니다. 제 환자 70세 이영미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는 예전에 전자레인지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밥을 먹기 싫어할까봐 늘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식초 증기와 레몬 청소법을 실천한 뒤로 주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전자레인지 냄새 걱정 없이 손주들 간식을 만들어요.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보니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영미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비법들로 주방을 가족의 웃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비법들을 실천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 월요일엔 식초 한 컵으로 증기를 내고, 수요일엔 레몬 반쪽으로 상쾌한 향을 더하며, 금요일엔 효소 세제로 친환경 청소를 해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깜빡할까봐 걱정되신다면 냉장고 문에 청소 요일이라고 적은 작은 메모를 붙여두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주방이 달라지고 가족의 미소도 더 커질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지 상상해보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밥이 제일 맛있다 하며 밥그릇을 싹싹 비우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주방 청소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 만점이었어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더 많은 비법을 나누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주방을 만들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비법과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주방이 늘 웃음과 건강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